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몇몇 분들이 뭐 아니면 도라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거에는 예외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균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분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존중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피트로 약대를 와서 항상 피트와 수능을 비교합니다. 피트 시험에서도 항상 문제를 쉽게 내라고 압박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논란이 되면 다음에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완전 달라진 것처럼 문제가 출제됐어요. 문제가 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N수생들이 높은 확률로 유리합니다. 쉬워질수록 실수를 누가 덜 하느냐의 문제인데, N수생들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되는 시간이 길고 실수를 발견해서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피트 시험을 준비하면서 N수를 해야 할 때마다 떨어지고 나면 항상 실수를 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첫 해 성적은 기억도 안 나요. 시험에 대해서 감도 안 왔었으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는 1000등, 세 번째 시험에서는 500등, 네 번째 시험에서는 170등. 약대 정원이 1700명이었는데 500등 했을 때도 떨어졌어요. 정성평가라는 것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뽑아주질 않으니까. 매년 등수가 올랐었는데 기본을 만들어 놓고 실수를 덜 하는 노력만 하면 결국에는 되는 시험이니까 매년 등수는 올랐습니다. 저보다 잘 본 학생들이 전부 합격을 하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는 똑똑한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꼭대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N수생들 중에도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한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피트 시험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 한두 개는 버리고 중간 정도의 난이도 문제, 그리고 나머지 쉬운 문제 다 맞으면 됐었습니다. 지금 수능도 비슷하겠죠? 약대 동기들 중에는 입시 학원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수능 공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한두 문제 빼고는 너무 쉽다 그랬어요. 수능이란 시험이 등수를 매기기 위한 시험인데 다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성적표가 나올 때는 표준 점수로 점수 보정까지 해주는데 문제가 계속 쉬워지면 대학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변별력이 없다고. 대학에게 자율성을 달라고 하는데 교육기관이 자기들 입맛대로 뽑겠다고 하는 게 공정한가요?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기 바라는 학교에서는 학부생들의 나이가 많아지는 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교수들의 연구 실적은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같이 하니까 자교생이 뛰어난 학교일수록 자교생들이 많으면 좋은데 N수로 입학하면 대학원 안 가겠죠? 그러면 입학 전형을 계속 바꾸려고 할 거고 그 작업이 이미 시작된 걸로 생각됩니다. 절대 속 사정은 얘기하지 않고 그럴듯한 다른 말을 하면서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결국에는 피트 시절의 정성대처럼 서류를 보고 뽑겠죠. 서류 비중을 많이 높이고 사교육을 일찍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적을 훨씬 잘 받는 내신 비중 올리고 마지막에는 N수생들을 안 뽑는다고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서울대는 벌써 정시에 내신 반영 얘기를 꺼냈고 서울대가 시작하면 상위권 대학은 전부 다 따라갑니다. 앞으로 문제를 쉽게 내서 수능 점수 상위권의 인원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정시도 내신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거예요. 내신도 변별력이 없어지면 다른 요소를 추가하려고 하겠죠. 자소서 추가하고 자소서에 적힌 내용으로 학생의 미래가 유망하다고 하면서 원하는 사람을 뽑으면 누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집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는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구할 때 마트에 있는 화장품을 구매해서 해외에 팔았었는데 마트에서 일하는 매니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 집안 사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맞벌이 하면서 많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녁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애를 신경 써주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애가 계속 안 좋은 길로 빠지고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한 달에 몇 번씩 생기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고1 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나중에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를 삼성전자 다닐 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본인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그렇게 사는 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몇몇 댓글들을 보면 부모 덕분에 사교육 잘 받아서 과학고나 의대에 진학한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공부는 누가 더 많이 반복해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똑똑한 친구들은 공부법을 통해서 반복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의 시작점이 초등 의대반이라는 사실은 이 친구들은 너무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성공할 만큼 충분히 많은 반복을 하니까요. 부모 돈으로 공부시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내 돈 내고 내가 공부시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대학 입학 때라도 공정하게 뽑아야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내신 전형이고, 정시까지도 내신을 반영한다는 거는 날개를 달아주다 못해 로켓을 달아주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 뉴스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대학교 총장님의 인터뷰였는데 학생 선발에 대학 자율화를 달라는 거예요. 교수들이 학생을 선발하니까 교수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의 자녀가 대학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삼촌 이모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면접장에서 앉아 있을 건데, 아무리 블라인드라고 해도 친한 교수 자녀를 본 적이 있으면 얼굴은 알 텐데 점수를 낮게 줄까요? 점수를 낮게 줘서 떨어지면 친한 교수 얼굴은 또 어떻게 보겠어요? AI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면접을 평가하는데, 한 번은 제가 피트 성적 500등이었을 때 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 원서 접수가 끝나면 모의 지원을 했던 학원에서 학교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줍니다. 지원한 인원 중에 2등이라고 했어요. 면접 문제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미래 AI 시대의 맞춤형 진료에 대해서였는데, 교수의 한마디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그런 걸 하는 교수가 없는데 그러고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면접에서는 자소서 기반 면접이었는데 8분짜리인데 질문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1, 2분 정도 남았었던 것 같은데 서로 이상함을 느꼈었는지 그 회사에서 왜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회사를 다녔었다고 자소서에 쓴 적이 없는데 뭘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데 대학이 면접으로 평가를 한다? 결과 발표되고 교육부에 조사를 신청했더라도 정답이 없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면접이든 논술이든 자기소개서든 평가하는 사람하고 지원자하고 둘만 아는 내용을 써서 합격을 시키면 나중에 비리로 조사한다고 할 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에서 대학이 중요하지 않으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입사할 때 학교가 중요하고, 부선에 배치 받을 때에도 중요하고, 심지어 이직할 때도 영향을 받습니다. 의대나 약대같이 대학 입학이 전문직 라이센스와 같으면 입시는 더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대학 선발은 정시가 맞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입시를 치러보니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이런 영상만 찍고 있네요. 할 말은 많은데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할까요? 약대, 약사 얘기를 하려고 해도 병원 없이는 안 되는 게 약국이라서 의대, 의사 얘기를 해야 하는데 로컬 약사에 한해서입니다. 병원 약사나 회사에서 근무하는 약사나 공직에 계신 약사의 경우는 아닙니다.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제와 내용으로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영상 조회수가 높아지고 시청 시간이 길어지면서 채널이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공부한 건 이랬었는데 여기서 흔들리면 실패하겠죠. 그래도 목표는 변하지 않고 방법을 조금씩 바꾸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40대에 약대에 온 것도 결국 이런 생각을 해서 된 거니까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시는 일 포기하지 말고 같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